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경제 전반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 완화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1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완화책들이 펼쳐졌었는데 시장에 전혀 데미지를 주지 않았죠. 결국에는 연말에 와서 12월 와서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부동산의 폭락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 부동산 한마디로 완화책들입니다. 부동산의 폭락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역시 여러 가지의 그 중과들, 다주택자를 막고 있었던 여러 족쇄를 모두 푸는 그런 완화책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영상 업로드 해놨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23년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부분을 보자면 이 취득에 관련된 부분, 취득세 완화가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도는 우리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연장이죠. 한시적 중과 배제 연장, 그리고 추가로 폐지 쪽으로 개정을 할 조짐이고요. 그리고 보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11월에 이어서 12월 지금 잠정 합의 내용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관련 부분이죠. 종부세율 2주택까지는 폐지, 3주택 번호도 완화합니다. 완화. 그래서 중과 적용받을 수 있으려면은 합산이 시가 기준으로 35억은 넘으셔야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중과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기다렸던 건 이 다주택자들이 진입하려고 해도 취득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모든 규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규제 지역이 11월 완화책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울과 그리고 서울과 붙어있는 4개 도시를 빼고는 전부 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과천, 그리고 광명, 성남, 하남, 요렇게만 남았죠. 자, 이것들이 이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짚어드리는 부분도 1월에 규제 지역이 추가 해제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에는 말다시피 이번에 추진 내용이 과연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락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반응해서 이제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진입을 하기보다는, 이때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21일 소급 적용이란 말이에요. 이때 통과됐을 때 이때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건 언제 많이 보셨어요? 우리가 이번 정권 들어섰을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할 때도 소급해서 적용했죠. 발표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발표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되면 이쪽 이후에 잔금하신 분들, 이건 잔금일 기준입니다. 잔금일. 그러니까 계약을 해놔서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니까 2월 보고서, 취득세가 통과되는 걸 보고서 수요자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85 그리고 60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죠. 그래서 완화책들을 아파트 등록까지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맞물리는 게 대결 구도예요. 종부세 완화, 그리고 합산 배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 완화가 되니까 이거 없이 합산 배제만 됐을 땐 정말 컸을 텐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이게 완화가 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쇄가 돼버렸어, 종부세 완화로.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기존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특공제. 자, 전에 준공공 임대 해가지고 100%까지 감면했잖아요. 원래는 4년, 8년, 그리고 10년 해가지고 10년 하면 100% 감면, 양도세 감면. 요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이 원활하게 될까? 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이 3주택자 이상이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케이스, 재산이 많으신 분이요. 시가 35억 합산이 넘어가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이 되면서 합산 배제가 되면 주택수가 빠지는 효과니까 요런 경우에는 할만하죠. 근데 기준금액 자체를 이렇게 높였으니까,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임대사업자 활성화로 대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장특공제입니다. 장특공제가 두둑하게 들어가야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미분양 물건들의 적절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건들의 수요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하겠죠. 자, 근데 정부에서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계산이 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단 아파트 등록을 먼저 시키자, 이게 첫 번째 목적. 근데 지금부터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부터 벌써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장특공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 구태할 수 없어요. 요거는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죠.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등록만 되면 뭐하냐, 어차피 종부세 완화되는데 이거 누가 등록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아파트 등록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장특공제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수가 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우선 과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이 아파트 등록부터 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표 내용 보면 지금으로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등신이죠. 근데 추후에 시행령을 통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특히 아주 세밀하게 정밀 타격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15년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기준 금액 올렸단 말이에요. 9억. 9억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소형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임대사업자를 좀 장려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물론 아파트 등록 하나만으로 이게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리고 15년을, 그렇죠? 여기에 맞는 파격적인 혜택이 추후에 아파트 등록이 결정된과 동시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지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두수세수 앞을 내다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1월에 있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입니다. 과연 이때 어떻게 해제가 될까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규제지역 해제되면 뭐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에서도 지금 4군데가 남아있고, 서울까지 포함하면 이제 5군데 남아있는 건데, 그 외 지역을 보면은 추가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되는 부분들 활용하면서 접근하기에는, 제 인천 보세요. 인천 공급량 너무 많고, 또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공급이 있었던 지역과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연관성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이 묶여있는 지역들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충분히 지금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사를 해야 되거나 실제 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취득세 부분에서도 안정감을 갖고 싶고,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도 좀 더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광명, 과천, 하남, 성남, 요들 지역이 지금 낙폭도 보면은 굉장히 커요. 지금 성남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보면. 그리고 과천도 좀 많이 빠졌고, 뭐 광명, 하남, 말해 뭐해 수준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들이. 근데 이게 1월에 규제가 풀리면 여지역은 당연히 풀릴 것이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제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이 좀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자, 서울이 풀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규제 지역의 그 준 데미지, 특히 서울에서 가장 데미지를 줬던 게 뭔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일단 첫 번째 취득세 중과.
예,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번에 완화에 추진 중이고요. 근데 이게 풀리면서 2주택까지는 러프해지는 거예요. 예, 완화가 되지 않아도, 이 취득세 개편이 되지 않아도 규제 지역이 먼저 풀리면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들어가니까 서울이다 하더라도 일반 세율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서울은 지금 정비사업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자가 있어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죠. 여기엔 여전히 수요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피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남 3구역도 피가 많이 빠졌어요. 5억대예요. 5억대 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주택자가 봤을 때도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게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그리고 규제 지역에 있을 때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다주택자한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방해물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미래가치 높은 것들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서울은 정비사업을 보죠. 그러면 도정법에 따라서 이 규제 지역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더 그 위의 지역이죠.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5년에 걸리게 돼요. 민간 택지 개발할 때. 그렇게 되면은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점이 중요한데, 처음 가지고 있던 물건이 이제 관리 처분 떨어져. 그다음 두 번째가 분양 신청까지거든요. 이게 분양 신청까지 들어가 버리면 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인기 많았던 게 뭐예요?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빈소법을 따르니까 여러 개 가져가도 이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근데 1월에 추가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서울의 일부 지역이 풀리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대거 풀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용성도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냥 용산하고 서초, 강남 빼고 다 풀리면 맞지 않나, 맞는 그림이다. 다른 데가 이미 주정심에 맞는 정도로 하락은 이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하고 서초, 강남 빼고 나머지는 다 푸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강할 것이란 말이에요. 다주택자 진입도 원활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서울의 수많은 지역들의 괜찮은 정비사업지에 재당첨 제한 5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이런 물건들의 군침을 흘리고 진입하려고 할 거예요. 피도 적정하게 빠졌다. 그리고 취득세도 완화됐다. 이것들이 하락기이기 때문에, 조정기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완화돼서는 이 다주택자도 사실 진입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비사업지는 다주택자가 충분히 군침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규제 지역의 대규모 해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 1월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어디가 해제될까? 그리고 해제됐을 때 다주택자가 노리는 건 뭐예요? 결국 정비사업 물건이라는 거예요. 재당첨 제한 풀렸으니까.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피도 많이 빠져 있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타주택자가 이 물건에는 군침을 흘릴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 아파트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 당연히 이제 이 물건들이 향후에 5년, 10년 뒤에 시장을 주도할 신축이 되니까 최고점에 또 매도할 수 있죠. 자, 투자자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일반 아파트 하다가 나중에는 재개발, 재건축만 갖고 놉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제적이 풀리면은 그나마 수요자들이 몰리고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딘가라고 생각할 때, 일반 여러분들의 그냥 일반 수요자들의 시각으로 아파트를 보기보다는 이 정비 사업에 관심을 두는 게, 이미 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또 소액 투자가 나름 가능한 곳도 생길 수 있고요. 저만 보더라도 이게 풀리면 서울의 일반 정비 사업지 볼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무조건. 자,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장관 25일 서울에 일부 남아있는 투기 조정 지역들 규제 지역을 다음 달 중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완화는 이제 개정안은 2월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21일로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통과되면 12월 21일로. 결국에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 완화책을 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에 발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1월에 어디가 풀리는지 지켜보시자고요. 과연 많이 풀릴까 서울이? 서울이 일부는 풀릴 거예요. 분명히 노원도 많이 빠졌고 강북구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은 무조건 풀 거라고 보고 그 외에 얼만큼 풀 건가 요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상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상계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피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볼 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간 거거든요, 이미. 재당첨 제만 없으면 예, 하나가 아니라 추가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지금 여러 완화책을 폈는데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 푸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투기 조장, 이 다주택자들 왜 풀어주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씌웠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벌을 내리는 건 적합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완화책들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결국 지금 지방시장의 문제고 수도권도 이제 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 PF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금융사들하고 건설사들, 시행사들 다 줄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로 민생 경제에 모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면은 부동산 금융이 돌아서 이제 도산하지 않게 노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내년에 바로 이 완화될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추가로 임대사업자 지금은 등록하면 등신이지만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추가로 시행령으로 지금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대대적인 장특공제나 이런 혜택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규제지역 풀리면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건 결국 정비사업, 이게 굉장한 그 탄력을 받을 것이다. 투자자들 프리미엄 이제 거의 없는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다주택자가 군침을 흘릴만 하다. 그리고 내년 됐을 때 추가로 여러 가지 완화책들도 초반에 몰아칠 거다. 우리가 예상하고 시장을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국회 통과 취득세 부분이 어느 정도 넘어가야 또 다음 페이지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자, 2월 달을 우리가 주목해서 또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완화책들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공급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에 이번 정권이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결국 서울은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이런 정비사업, 재개발 그리고 수도권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23년에 이게 테두리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런 지역을 공급 계획은 계속 발표되고 실제로 짓고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과연 나는 여기에서 뭘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야 정말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전히 주택이 아니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금 강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뒤져보면은 여러 재건축 단지 내 상가들 보면은 가격이 2년 3년 만에 기가 막히게 변화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저는 강남에 있던 일들이 일기 신도시로 충분히 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똑같이 현상들이 발현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오래된 상가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임대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 정말 조금 받아서 감정가액보다도 안 되는 너무 형편없는 싼 상가인데 결국 이게 진행이 되면 과거에 재건축이 개념이 없던 시절에서 재건축 개념이 생겼을 때 생겨난 그 아파트의 변화, 가격 변화 몇 배가 올랐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변화되게 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발 앞서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모든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반,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여러 지역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정책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23년, 24년 이 하락기를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차후에 5년, 10년 뒤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고정 댓글 눌러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